저도 주로 힘들 때 먹어요.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 같다.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못 된 것 같다. 나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배가 고파요. 진짜 배가 많이 고파서 과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트리거가, 어떠한 계기가 나에게서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켰고 이 행동을 해서 나의 뇌는 언제 보상을 느꼈는가, 요 세 가지의 연결고리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나 오늘 좀 힘든 게 있었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술 마셔요? 술 마시면 안주 진짜 많이 탐하거든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순간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술도 들어가니까 보상을 느끼겠죠. 근데 이 계기와 행동의 보상에 있어서 근원적인 거는 오늘 힘들었는데 힘들었을 때 술 마시는 패턴이네, 그거를 깨야지만 맨날 이걸 하게 되는 나 스스로를 바꾸겠네 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또 창피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먹는 얘기를 하러 왔어요. 근데 최근에 제 얼굴이 좀 슬림해지지 않았나요? 흥미롭게도 저는 거의 매년 10kg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매년 한다는 얘기는 빼놓고 매년 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살찌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먹는 습관, 식습관, 음식과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탐 해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이어트 방법이 좋아, 이렇게 해야 살 뺄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가 왜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후회할 줄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가? 사실 먹게 되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먹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와 기분 좋다 술 마시다가 먹게 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앉아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틀어놓고 먹게 되기도 하고, 후회할 줄 알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게 되는 상황은 엄청 많아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후회할 줄 알면서 먹게 되는 모든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후회할 줄 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먹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하면은 나에게 좋을까?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의무감으로 지금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니까 갈망이 더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더 먹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 뇌 안에서 존재하는 좋아하는 것의 메커니즘과 원하는 것의 메커니즘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랑 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슷할 것 같죠? 근데 다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옷장 안에 옷을 열어보면 좋아하는 옷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옷이 있죠?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냥 편안하고 나 이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감정은 없지 않아요? 저 옷을 안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저 옷을 꼭 입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은 이건 좋겠는데 라고 입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엄청 비싼 명품 옷이야. 백화점에 가서 이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옷이야. 200만 원짜리 옷을 누가 사서 입지?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이걸 입고 있는데 친구가 이걸 질렀단 말이야. 와, 이런 옷이 있네. 이걸 봤어요. 갑자기 나도 저 옷 입고 싶다. 뭔가 필요도 없는데 그 옷, 그 핸드백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랑 원하는 거의 차이예요.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고 있고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걸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건데, 왜 원하게 되냐?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질 때 도파민이 훨씬 많이 분비가 됩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정말로 좋아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허하니까, 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이 후회하면서도 먹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의무감을 지우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먹는 것 자체를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뇌 안에서 무언가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돼, 나빠. 그렇게 돈 쓰면 안 돼, 나빠. 술 마시면 안 돼, 나빠. 이러한 형태로 하면 안 돼, 나빠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게 보통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을 때 도파민이 보이니까 기뻐요. 근데 그 순간만 기쁘고 그 다음번에는 꼭 무엇이 따라오는가? 갈망과 환멸감은 늘 같이 온다. 갈망하는 모든 것은 그 직후에 환멸감이 옵니다. 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셨어. 신나게 마시고 거의 기억을 잃었어요. 다음날 환멸감 느껴지죠. 아,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아닌데. 이 환멸감을 우리가 또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냐? 의무감으로 극복하려고 하죠. 나 자신이 너무 싫어.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이거 못했어? 라고 스스로를 환멸하면서 더 큰 굴레를 지우죠. 다음엔 절대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또다시 나 스스로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또 다른 더 큰 의무감을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메커니즘이 뇌에서 다르다. 그리고 무엇을 정말 멈출 수 없이 원하게 되는 이 갈망의 메커니즘 안에는 스스로에게 지운 의무감이라는 것이 꼭 있기 때문에 이 갈망이 더 심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 안에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구분법이 좀 더 낫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나빠, 이거 좋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의무감을 지우고, 그리고 이것이 갈망과 환멸감의 루프에 빠지게도 한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죠. 후회할 줄 알고도 먹게 되는 이유가 그 의무감 자체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측정을 대부분 할 거예요. 아, 나 운동 안 했어. 오늘 1만 보 걸어야 돼. 시계 딱 보고 1만 보 정해놓고 1만 보 안 걸으면 안 돼. 이런 형태로 걷기도 하고, 나 오늘 요거밖에 안 먹었고 몇 칼로리밖에 섭취 안 했어. 근데 나 운동은 이만큼 했고 이만큼의 칼로리 버닝 했고 이만큼 뛰었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정확하게 앱 같은 걸 통해서 측정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되게 흥미로운 건 이 식탐 해방의 저자는 이 행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뇌에게 통제 환상을 줄 뿐이지 근원적으로 나의 갈망과 환멸감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죄책감이 커지죠. 아, 오늘 나 이만큼 먹었네. 와, 그럼 내일은 얼마나 뛰어야 되나? 이게 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 측정만으로,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만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보도록 할게요. 식탐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되는가? 대체 내가 왜 음식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가? 일단 우리 뇌 안에서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뇌 안에서 식욕, 식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건 더 많이 해라, 나쁜 거는 절대 피해라. 그런데 좋은 것을 우리가 학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보상으로 작동하는 건 뭐냐면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자극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사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가 처음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천상의 맛, 너무 맛있어, 이렇게 뇌가 느끼는 이유는 뇌가 바로 아는 거죠. 이거 고에너지다, 엄청나게 칼로리가 많고 이거 저장해 놓으면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이 맛을 기억해서 뇌는 그와 비슷한 거를 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이러한 것들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이에요.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설탕을, 이 정도의 지방을 어디서 구하려면 엄청난 노동과 에너지 소모가 있어야 비슷하게 아주 조금이나마 찾을까 말까 하는 종류의 물질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인은 완전히 농축된 형태로 강력한 경험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되니까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맛보게 되거나 맛있는 과자를 맛보게 되면 그걸 또 찾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게 어린아이가 너무나 강력한 지방과 설탕이 합쳐져 있는 강화된 종류의 이런 음식 보상을 너무 일찍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음식을 습관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어른이 돼서 당연히 이거 좋고 맛있는 거야 라고 내가 학습한 거를 또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하리보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먹고 싶어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리보. 대표적인 식탐 문제 두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이 땡기는 이유. 뇌 안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인간의 뇌는 고통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자극이 주로 고통으로 느껴지고, 고통이나 스트레스,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뜨거운 불에 됐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게 뜨거운 거 느끼고 있나요? 바로 떼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무언가 안 좋은 자극이 들어오고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고통으로 느끼게 되고 그것은 바로 피하려는 종류의 충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지에 살던 때는 즉각적인 고통이 주로 뭐 뜨거움, 아픔, 뭐 이러한 형태로 신체적인 고통의 형태로 많이 왔었겠죠. 그러면은 그 신체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해서 도망가거나 뱉어버리거나 이런 종류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겠죠. 근데 현대인의 경우에 신체적인 고통보다 감정적인 고통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내 상관이 나한테 과도한 업무를 줬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줬어, 이러한 형태로 오다 보니까 신체적인 형태로 바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줄어들고 감정적인 고통이 늘어나는데 나 스스로도 이 감정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해진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감정적인 고통의 해소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주사 맞고 나면 사탕 주죠. 사실 안 좋은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픈 게 없어지게 만드는 게 사탕의 달콤함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좋아서 더 하고 싶어하는 도파민의 분비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없애주는 엔도르핀이라든지 엔도카나비노이드의 메커니즘도 작동을 하게 돼서 너무 아프고 괴롭고 라는 것을 덮어주게 만드는 메커니즘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 설탕, 지방, 맛있는 음식 이러한 것들을 먹었을 때 오! 요걸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라는 것을 뇌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고통스러우면 즉각적으로 회피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현대인이 힘드니까 그나마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고통을 없애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반감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워낙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학습이 부적 강화라고 그래서 안 좋은 자극이 올 때마다 내가 이거를 다른 형태로 덮어주는 것을 또 역시 강화학습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종류의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할 때 이것을 음식으로 해소한다 라고 하는 형태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허할 때, 슬플 때, 힘들 때 이 모든 것들을 살자고 반응하는 메커니즘에 우리의 감정적인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사실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습관의 회로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메커니즘, 항상성 허기와 쾌락성 허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성 허기는 내 몸이 작동하기 위해서 배고플 때 먹는 행위, 쾌락적 허기는 뭐냐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먹는다, 고통, 스트레스,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먹는다, 이러한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허기를 쾌락성 허기라고 부릅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알아야 뭐가 문제인지도 볼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일단 내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언제 허기를 느끼나, 이게 감정적 배고픔에 가까울까 아니면 정말 지금 몸이 배고파서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배고픈 걸까, 이걸 스스로 한번 잘 관찰하는 것 자체가 식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스스로가 언제 허기를 느끼는가를 알고 있으면 내 식습관을 조금 더 많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식습관을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알아차렸어요. 내가 언제 감정적인 허기를 느끼는가. 내가 안다고 해서 스스로가 잘 바뀌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싶다고, 당장 라면 먹고 싶다고, 먹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에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필요하냐? 인정하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힘들었어, 찜닭이 먹고 싶어,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시키세요. 그냥 주문하고 먹으세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 아, 나 오늘만 먹자, 이거보다 지금 맛있는 게 먹고 싶고 먹고 싶은 나의 뇌를 만족시켜주자 라고 받아들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초반에 말씀했죠. 내가 얼마 먹었나, 언제 먹고 안 먹었나 막 측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무감, 죄책감, 수치심, 이거 다 식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라는 거를 뽑고 싶었어요. 주변을 보면요, 친절한 사람과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뭘로 구분되는지 아세요? 뭔가 먹으려고 할 때 진짜 친절한 사람은 어떠냐면 맛있어? 먹고 싶어? 내 거 먹어. 같이 먹자. 이거 진짜 맛있어. 반면에 친절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뭐야 네 거 먹어. 왜 내가 먹는 거를 지금 탐해.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친절하지 않음 안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친절하지 못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까지 친절하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남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거든요. 근데 남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각박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식탐의 근본 원인이 먹고 안 먹고 맛있고 안 맛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버거워. 난 내 스스로가 지금 너무 힘든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먹는 것까지 건드냐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음식을 탐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 accept, 인정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가 미워, 부끄러워, 내 자신이 버거워. 이 상태에서는 먹는 거를 탐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힘드니까 먹는 거고 먹고 나면 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질 수 있고 친절해질 수 있으면 다음번에 강박적으로 먹고 싶다, 안 먹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저도 주로 힘들 때 먹어요.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 같다.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못 된 것 같다. 나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배가 고파요. 근데 요새 운동하면서 살 빠진 이유가 운동을 해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살 빠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갔어요. 장동성 꽤 하는데? 너 이 정도 뛰는데? 뛰는데도 안 힘드네? 기뻐요. 행복해요. 뿌듯해요. 배가 안 고파요. 내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로만 보면 배가 더 고파서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한 스스로가 뿌듯하다. 그리고 나아지고 있는 내 스스로가 뿌듯하다. 이 스스로를 좀 더 인정하고 나니까 의외로 식탐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운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면 모든 문제 해결. 아니에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바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습관과 패턴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탐구는 뭐냐면 내가 언제 충동을 느끼는가, 언제 무너지는가, 무엇이 나를 식탐의 길로 이끄는가. 보면은 항상 비슷합니다. 술 마셨을 때 안주 많이 먹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 캔맥주 4개 10,000원? 와!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지금 마시려던 마음이 없다가도 캔맥주를 사는 나를 발견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스스로 관찰하다 보면 발견하거든요. 스스로 탐구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유혹을 느끼는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가를 알면 그 충동이 일어날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들이 맞아요. 자, 보통 이 탐구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무엇을 보면 좋냐면 어떠한 트리거가, 어떠한 계기가 나에게서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켰고 이 행동을 해서 나의 뇌는 언제 보상을 느꼈는가. 요 세 가지의 연결고리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나 오늘 좀 힘든 게 있었어. 계기가 된 건 힘든 거였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술 마셔요. 술 마시면 안주 진짜 많이 탐하거든요. 많이 먹어요. 그 많이 먹는 순간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술도 들어가니까 보상을 느끼겠죠. 근데 이 계기와 행동의 보상에 있어서 근원적인 거는 오늘 힘들었는데 힘들었을 때 술 마시는 패턴이네. 그거를 깨야지만 맨날 이걸 하게 되는 나 스스로를 바꾸겠네 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감정들에는 연결고리가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 찾기를 내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분석의 과정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1인칭으로 내가 직접 이거를 그냥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다가 알아차림, 스스로의 인정, 탐구, 관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패턴들을 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모드로 뇌가 들어가게 되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3인칭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충동적으로 항상 내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에서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마치 감독의 입장에서처럼 스스로의 삶을 기록하는 존재로 가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책의 저자는 노티스, 주목하다, 기록하다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기 위한 연습들도 스스로의 식탐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과정을 다 합쳐서 알아차림, 인정과 수용, 탐구와 관찰,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를 RAIN이라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RAIN은 영어로 비죠. 식탐에 막 불길이 올라올 때마다 비를 내려서 식혀라, 불을 꺼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식탐 해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의 식탐에 대해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욕망들, 갈망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는 지금 당장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하고 있어서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 내일로 미뤄버리고, 막 이러한 안 좋은 생활의 습관들이 제 안에서 늘 나오는데, 사실 이 식탐 해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갈망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법론은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보다 뿌리 깊게 자리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식탐 때문에, 음식에 집착해서 음식을 먹는 갈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이 모두 식탐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먹는 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않은 불행한 나를 버리고 음식으로 더 궁금해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